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주구청장 당선인들의 공약과 구정 청사진을 살펴봅니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가 제안한 518m 높이 타워 건립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재수사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외력 침몰설을 규명하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에서는 2,000톤 정도의 힘이 세월호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를 상징하는 518m 높이의 타워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어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빛의 타워는 518m 높이의 건축물에다 타워 상부에 반경 1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이 7개 분과 가운데 도시재생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이용섭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 이 당선인을 지지했던 양양자 최고위원회 공약이 반영된 셈입니다. 도시재생분과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조형물이 필요해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광주시정의 철학을 정립하는 민주인권 평화분과에서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저희 분과 특성상 5.18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종합적인 기념사업 속에서 광주를 구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분과하고는 관점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타워가 민주인권 평화라는 도시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랜드마크로서의 볼거리와 제대로 된 5월 정신의 구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5.18 빛의 타워가 민선 7기 들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를 보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이 당선인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 관사가 폐지된 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데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권위주의의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자신의 집이 없어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하는 발상이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과 인천도 관사를 두고 있지 않고 시민에게 개방하거나 폐지하는 곳도 적지가 않다며 광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민선 7기 시장 공간으로 쓸 아파트를 3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입어 민주당의 싹쓸이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초단위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죠. 구청장 당선인들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었고 민선 7기 구정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청장 당선인들은 굵직한 개발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낙후된 동구 골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고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은 빛고울 노인타운만큼 큰 제2 노인복지타운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국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벌려야 된다 이런 생각. 김병래 남구청장 당선인은 한전공대, 전남대병원 본원과 분원을 남구에 유치하고 푸른길 공원을 하나 더 만들고 문인 북구청장 당선인은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 법 테마파크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인도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어등산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 확충도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동구는 마을별 복지 거점센터를, 서구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광산구는 공공돌봄센터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체로 각 구의 현안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골고루 공약에 포진됐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재정과 권한 때문에 이할자치라는 지적을 받는 기초단체장의 역량으론 지키기 힘든 거대 공약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관행처럼 내걸렸습니다. 중앙당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선거 풍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특히 민선 7기 광주자치구의 경우 기초의회까지 민주당 일색으로 재편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화두에 새 지평을 열어야 할 민선 7기가 낡은 관행, 한계와 작별하고 동네 속으로 얼마나 더 파고들 수 있을지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가 하반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79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청년 드림 사업과 청년 문화기획 일자리 시범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상권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모두 8개 사업을 7월부터 지원합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행복주택 361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공급되는 면적은 16, 26, 36제곱미터로 3가지 타입이며 임대 보증금은 1,3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까지이고 월 임대료는 8만 2천 원에서 19만 2천 원까지입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6,800톤이 넘는 세월호를 순식간에 넘어뜨린 힘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모형 실험이 네덜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2,000톤 규모의 외력이 나타났는데 실제 실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네덜란드에서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대형 수조에서 세월호를 2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 물살을 가릅니다. 교류의 영향을 고려해 사고 당시 세월호의 속도보다 시속 3km가량을 빠르게 달려보기도 하고 조타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 이상을 감안해 조타 최대 각도를 넘어선 40도까지 적용하며 수십 번을 반복해 주행합니다. 본격적인 외력 실험에 앞서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과 근사한 조건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엔진이나 그 러더나 타나 이런 걸로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배 바깥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실제 모형 실험에 앞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2,000톤 수준의 힘이 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만 실제와 비슷한 회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양연구소 측은 과도한 외력은 모형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우선 260톤가량의 힘만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When the force would have been higher than 260 tons, the stabilizing fin would have been broken off. 올해 초 이뤄진 1, 2차 모형 실험에서는 수직 방향으로만 외력을 실험했다면 이번에는 앞과 뒤, 좌우 모든 방향에서 힘을 가해볼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넘어뜨린 원인 모를 힘의 크기와 방향 등을 찾아보기 위한 외력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검이 수백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세화 IMC 전 부회장 등 전 경영진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과 자금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합쳐 업체와의 거래 대금을 유용하는 방법 등으로 27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기업인 세화 IMC는 한때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으며 소액 주주들의 경우 고의상장 폐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고생 실종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진에서 2명의 여성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진에서는 지난 2016년에 4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2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난 2000년과 2002년에도 강진에서 8살과 6살 여자 어린이가 실종돼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3층에 있던 학원생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기에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벽화를 직접 그리기 위해서 화가에게 미술 수업을 받는 시골 마을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예술 체험으로 삶의 활력을 얻고 예술가들은 시골의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마을회관 방에 모여 앉은 할머니들이 각자 펼친 도화지에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사랑하는 인물 그리기. 한 명 한 명의 화가의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찍찍 그리지 말고 선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생전 처음으로 수업을 받아본 할머니들은 그림 그리는 설레임과 재미에 푹 빠져든 모습입니다. 아 진짜 새롭고요. 옛날 그 젊었을 때 그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네. 그림 수업이 진행될 기간은 앞으로 석 달. 마을 주민들의 목표는 그림을 배운 뒤 마을의 담벼락을 자신들의 그림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을에서는 작품 감상 강의가 곁들여진 이동하는 전시관도 함께 진행됩니다. 자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담벼락에 있는 자기 그림을 볼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순천시의 마을 공동체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주 시작돼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마을회관 미술 수업. 고령화된 시골 마을을 예술 체험으로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농촌 복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를 자막으로 적거나 상황을 말로 표현해주는 영화를 배리어 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막상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주부터 광주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 운영 담당자인 윤수환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 대표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운영하시는 곳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필름에이지 어떤 곳인가요? 저희 필름에이지는 이제 2012년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필름에이지는 영화 제작, 그리고 마을 영화 제작, 그리고 영화 교육, 영화 상영 등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역의 영화 감독들과 영화 감독 지망생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광주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배리어 프리 영화제는 시작되었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단발적으로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상영회 형태로 배리어 프리 상영회가 있었는데 작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2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발성이기는 하지만 배리어 프리 영화가 상영이 된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상영회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근데 이 영화제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홍보 기간도 길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장애인 인권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제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영화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성 그리고 공익적인 효과 면에서 영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영화제에서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개막작으로 택시 운전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빌리 엘리엇 그리고 I Can Speak 너의 이름은 그리고 이제 폐막작으로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극영화, 다큐, 애니메이션을 골고루 또 선정하고 해외 영화하고 국내 영화를 잘 이제 섞어서 이렇게 대중적인 영화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이 영화제가 열리는지 안내를 해주시죠.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 1층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이제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장애 인식 개선 체험들도 하고 있는데요. 안대를 끼고 이 화면 해설 영화를 한 10분 정도 관람을 하시고 안대를 벗고 보시는 그런 어떤 체험 활동도 하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진에는 1년에 한 번 이틀 동안만 사람들을 맞이하는 비밀의 숲이 있습니다. 바로 강진 초당림인데요.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가 이 비밀의 숲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진 초당림이 어떤 곳이길래 비밀의 숲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국내 최대 규모의 비밀의 숲으로 불리는 이 초당림은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에 있습니다. 여의도 세배 면적의 숲에 수십 미터씩 자라는 아름들이 고목과 함께 하늘을 향해 쭉쭉 이렇게 뻗어 있고요. 네. 고즈넉한 오솔길은 은은한 산들바람을 타고 그리고 피톤치드 향기로 한가득합니다. 초당림이 최근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데는 강진군만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50여 년 동안 비공개됐던 이 초당림이 아쉬운 대로 1년에 단 이틀이지만 네. 이렇게 그 속살을 작년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오늘과 내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초당림이요. 인공숲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왜 조성을 한 거죠? 네, 이곳 초당림은 초당 김기훈 회장이 50여 년 동안 갖고 온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 일숲인데요. 처음 숲을 만들 당시에는 경제 수림으로 조성되면서 자연 훼손을 우려해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 초당림 비밀의 숲에는 편백나무와 그리고 삼나무 그리고 백합나무 등 500만 그루가 한가득 빽빽하게 심어져 있죠. 네, 단 이틀 동안 개방되는 이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죠? 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으로 숲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생한 장면을 촬영한 스마트폰 사진을 현장에서 또 인화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자연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으로 이 초당림 숲길에서 들으면 돌과 나무 모양의 스피커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그리고 또 여기에 바람 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갈 수 있는 힐링 코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숲속에서 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숲속 미니 영화관이 또 상영이 되는데요. 숲속에서의 영화 감상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또 특별한 이색 체험이겠죠. 낭만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숲속 체험은 크게 치유의 숲과 그리고 또 지혜의 숲 그리고 생각의 숲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숲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숲해설사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요. 숲속 여행도 함께 즐기고요. 그리고 또 별이 보이는 숲 그리고 누워서 보는 숲속의 하늘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하는데 예. 우산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당림 내 데크길을 또 걸으면서 자연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무 인형 만들기 그리고 또 아파 체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그리운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숲속 우체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숲속을 가로지르는 2.5km의 데크길에서 들리는 산새 소리와 그리고 또 물줄기 소리까지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이렇게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또 절경을 이루는데요. 이곳이 바로 물놀이장입니다. 네. 이곳 물놀이장은 8월 17일까지 또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눈과 귀가 즐거운 모두 함께 즐거운 초당림에서의 비밀의 숲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실감나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네. 저희가 그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강진에서 또 이 밖에 가볼 만한 코스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죠. 있습니다. 이 쏙잡이 체험인데 혹시 쏙이 뭔지 아세요? 새우 닮은. 네, 맞아요. 이 새우를 닮은 쏙인데요. 이 쏙잡이 체험이 있습니다. 이 칠량면 봉황마을에서 준비한 배를 타고 5분여 동안 들어가면 갯벌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배도 타고 쏙도 잡을 수 있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체험비는 성인이 8,000원, 그리고 초중고는 5,000원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체험에 필요한 삽과 또 바구니, 장갑은 모두 무료로 대여를 해주지만 장화는 직접 준비를 해가셔야 된다고 해요. 네. 체험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잘 맞춰서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비밀의 숲 초당님에서 힐링하는 시간, 그리고 쏙잡이 체험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 오는 주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가입률 저조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파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도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 달 6일까지 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보험 가입 면적은 6만 5천여 헥타르로 계획 면적의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신방직이 일부 저효율 노후 설비 가동 중단에 따라 광주 임동에 있는 1공장의 면사회 홈방사 생산을 중단합니다. 회사 측은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375억 원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까지 비가 내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인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남해안에는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